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나비계곡의 인생작 탑5입니다. 물론 제 순수한 제 기준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추억 보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정말 재밌게 읽은 5개의 작품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5위. 5위는 그 앙신의 강림이라는 준원 작가님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앙신의 강림 내용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내용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네크로맨서 나오고 되게 재밌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왜 인생작이었냐? 제 입문작이었어요. 제 판타지를 제가 처음 읽었었던 게 앙신의 강림이었어요. 저걸 읽고 와 씨, 야 너무 재밌어, 미쳤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판타지를 대여점에서 막 빌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앙신의 강림이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 제 처음으로 판타지를 본 거였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게 좀 내가 알기에는 수위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이게 중학교 시절에 약간 이 수위 높은 걸 보니까 이게 와우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어. 이게 되게 신선했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야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이 소설이 사람을 얼마나 흥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 소설만의 매력을 좀 알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앙신의 강림은 진짜 명작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4위로 가보죠. 핑미업이라는 작품입니다. 핑미업. 해노모드 작가님이죠. 이분 왜 근데 신작 안 쓰시지? 아, 신작 제발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 핑미업이 이게 초반에 사실 설정 뿌리기가 엄청 심해가지고 이거 되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근데 핑미업은 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근데 왜냐면 이게 왜 재밌었냐면 제가 본 소설 중에 전투씬이 가장 좋았어요. 이게 전투씬만 있으면 사실 소설이 좀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 해당 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씬이야. 그러면 원래 사실 소설이나 그 만화랑 다르게 웹툰 같은 거랑 다르게 그 소설에서는 적어도 판타지 소설에 있어서는 한 화를 전투씬으로 통으로 째워버리면은 생각한 것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진행이 안 되거든 잘. 그래서 그 전투씬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전투씬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굉장히 스피디해요. 스피디하고 이게 문장을 일부러 좀 주어 생략 같은 걸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주어 생략을 굉장히 잘 썼어. 그래서 엄청나게 전투씬이 스피디하게 느껴지고 긴장되게 느껴지고 내용이 재밌습니다. 물론 후반에 가서 이거에 좀 포텐셜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에 끝까지 다 읽은 입장에서 물론 후반이 초반만큼 재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미업 되게 인상 깊었던 인생작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아시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메모라이즈입니다. 로유진 작가님 거죠. 메모라이즈는 제가 이제 글을 쓰기로 결심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연재를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거 쓰고 싶다. 요런 거에서 사실 이 작가로서의 굉장히 롤모델이고 굉장히 이제 제 자신이 좀 존경하는 분이 이런 로유진 작가님이죠. 이게 정말 메모라이즈를 제가 언제 읽었었냐면 군대 입대하기 한 3주 전인가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이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왔어요. 진짜 이때가 한 400화인가 300화인가 400화인가까지 나왔을 때였는데 진짜 존나 너무 재밌으니까 밥 먹는 것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이거를 보는 거에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이것만 봤어요. 제가 글 읽는 속도가 무진장 느리거든요. 제가 글 읽는 속도가 진짜 느려요. 근데도 하루 왼종일 이걸 붙잡고 계속 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미 깊은 작품이죠. 제가 이제 내가 이걸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한 작품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분인데 탐식의 재림. 네, 그러니까 좀 류진 작가님 글이랑 내가 코드가 좀 맞나봐. 탐식의 재림은 그 느낌이었어요. 이 뽕맛. 내가 소설의 방향성을 찾아주는 작품?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왜 쓰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시면은 저는 물론 재밌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뽕맛이에요. 뽕맛. 이게 이 머릿속에 뽕맛이 나오는 장면이 떠올라요. 이게 스토리를 쓰다 보면은 이 장면 쓰면 지리겠는데 하면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약간 빌드업을 쌓아서 그 부분을 내가 만족스럽게 썼을 때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도 물론 그런 부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쓸 때 굉장히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써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만기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세 번째 문을 개방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은 굉장히 연재 초기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 장면은 머릿속에 굉장히 있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잘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부분을 빌드업하고 그 부분이 빵 나올 때 그 스스로도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쓰는 작가 입장에서도.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게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사실 어떤 거랑 비교해도 잘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이 짜릿하고 즐거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저는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작에 탐식의 재림이 뽕맛이 미쳤습니다. 이 탐식의 재림이 솔직히 초반은 읽기가 좀 괴로운 게 맞아요. 초반은 좀 너무한데 이게 어느 부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몰입이 확 되더니 갑자기 빵 터져요. 진짜 그 미칠 듯한 감각. 이런 거가 제 소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생작, 최고 인생작. 이거는 아마 최근에 읽어서 요렇게 느낄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세계의 검은 머리 외국인. 김갈비뼈 작가님이죠. 진짜 소설의 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아니 보면서 씨발 이래도 돼? 아니 잠깐만 이게 이래도 된다고? 아니 왜 이래? 아니 제정신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제가 히로인이 나오는 소설을 좋아해요. 노블레스 작품입니다. 조아라 노블레스 작품인데 이게 저는 히로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근데 저는 히로인이 나오는 걸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렘 전개를 좋아하는데 그 취향에 잘 맞았죠. 정확히 말하면 완벽하게 취향에 맞았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은 사실 뽕맛이라고 하기보다는 광기가 느껴집니다. 아니 정말 소설에서 읽을 때 와 이런 광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저는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광기를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 백수기족 작가님의 맨데헬이라고 있어요. 이 맨데헬 봤을 때 와 이건 씨발 뭐지? 이러면서 뭐지 이건 이랬는데 이 맨데헬을 봤을 때는 약간 그냥 약간 전개에서 오는 약간 그런 이상한 조금 뭐지? 그런 느낌이면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은 그냥 광기예요. 그냥 내용이 너무 미쳤어. 그냥 내용이 이게 씨발 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 정말 보면서 소설 본연의 재미였죠. 저는
소설은 재밌기 위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재밌기 위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 컨텐츠는 재밌고 즐기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재밌고 즐기는 방향이 남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예를 들어 뭐 진중하게 막 생존 혈투가 재밌게 느껴져서 그거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런데, 완벽하게 저는 이게 취향에 맞았어요. 이거는 보면서 너무너무 웃음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진짜 보면서 실제로 소설을 보다가 육성으로 웃은 게 가장 많이 있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치밀한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되게 겉으로 보이는 광기보다 엄청 치밀하게 쓴 작품이에요.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요 정도가 제 인생작 탑5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거 외에도 재밌게 읽은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저한테 의미 깊었던 작품, 그러니까 제가 소설 글을 쓸 때 의미 깊었던 작품은 한 요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맞아. 변해편 이거 하나 써야지. 아, 이거를 뺄 수 없지. 이거는 어떤 순위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거 회기산 이걸 뺄 수가 없지. 이거는 EX래. 이거 PS 그 회기자 사용 설명서는요 어떤 거였냐면, 아니 주인공이 이래도 돼? 이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쓰레기려도 된단 말이야? 아니 씨발, 여기까지 막 나가도 된다고? 싶었던 게 회사들이에요. 주인공이 제가 이제까지 봤던 그 어떤 소설보다도 쓰레기예요. 정말 주인공을 보면서 구역질 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정말 주인공이 구역질 납니다. 진짜 폐기물이에요. 아, 여기 주인공에 비하면 강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강훈은 천사야, 천사. 진짜 존나 쓰레기인데,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상 제 나비계곡의 인생작 탑5였습니다.